여러분, 애니메이션이 미래를 예언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단순한 풍자 만화라고 생각했던 심슨 가족이 시간이 지나면서 현실과 겹쳐지는 장면들을 끊임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선거 시스템, 올림픽 경기, 대형 사고, 그리고 스포츠 스타들의 심리까지 믿기 힘들 정도로 현실과 유사하게 이어진 장면들을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호머는 미국 대통령 선거에 투표하러 전자투표소를 찾습니다. 그를 맞이한 건 단 2개의 선택지만 보여주는 수상해 보이는 투표 기계였죠. 호머는 분명 오바마에게 투표했다고 생각하는데 결과 화면에는 존 맥케인에게 투표한 걸로 나와버립니다. 이게 단순 오류인가 싶어 6번이나 다시 시도하지만 오바마 버튼을 누를 때마다 표는 계속 맥케인에게로 들어갑니다. 그냥 웃고 넘길 애니메이션 설정 같지만 4년 뒤 실제 2012년 미국 대선에서 비슷한 일이 실제로 벌어집니다. 펜실베이니아주의 한 투표자가 오바마 버튼을 눌렀는데 시스템에는 상대 후보인 밋 롬니에게 표가 들어간 것으로 기록된 사건이 있었던 거죠. 여기서 포인트는 그게 버그인지 조작인지를 따지는 게 아니라 이런 상황 자체가 이미 심슨 가족에서 예언 형태로 한번 나왔다는 점입니다. 이번엔 스포츠 이야기입니다. 컬링 들어보셨나요? 호머는 마지가 로맨틱하게 손잡고 스케이트 타고 싶다고 말하기 전까지는 컬링이 뭔지도 몰랐습니다. 둘은 설레는 마음으로 동네 아이스 스케이트장에 갔지만 그날따라 하필 컬링 강습이 잡혀 있어서 스케이트를 탈 수 없었죠. 그런데 이게 오히려 계기가 됩니다. 호머에게 컬링은 볼링과 비슷했고 마지에게는 바닥을 닦는 동작과 비슷해 금방 익숙해졌습니다. 둘은 의외로 컬링에 재능을 보였고 결국 미국 컬링 국가대표팀으로부터 스카우트 제의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올림픽 결승전에서 스웨덴을 꺾고 미국 최초의 컬링 금메달을 따내는 데 성공하죠. 물론 여기까지는 애니메이션 속 이야기입니다. 현실은 어떨까요? 이 에피소드는 2010년에 방영됐는데 그로부터 8년 뒤인 2018년 실제 미국 컬링 대표팀이 역사상 처음으로 올림픽에서 우승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결승에서 이긴 상대가 누구였냐면 놀랍게도 작중과 똑같이 스웨덴이었습니다. 이런 우연을 보면 제작진이 정말 미래를 보고 쓴 게 아닐까 싶은 생각까지 들죠. 이제는 2024년 3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미국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에 위치한 프랜시스 스콧 키 대교가 붕괴되면서 아래를 지나던 선박까지 큰 피해를 입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심슨 가족에는 다리가 무너지며 아래 선박이 피해를 입는 장면이 이미 등장한 적이 있습니다. 실제 사고 영상과 비교해보면 연출이 놀라울 정도로 비슷해 섬뜩할 정도죠. 기술 관련 예언도 있습니다. 한 에피소드에서는 등장인물이 아이폰을 연상시키는 터치스크린 기기를 사용합니다. 화면에는 벌레 먹은 사과 모양의 로고가 박혀있고 아직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T9 방식의 문자 입력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입력 방식 때문에 계속 오타가 나는 모습까지 보여주죠. 나중에 실제 스마트폰이 보급되고 비슷한 기능이 등장하면서 사람들은 이 장면 역시 예언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다음으로 축구 이야기입니다. 네이마르는 전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축구 선수이지만 경기 중 반칙을 자주 하거나 일부러 넘어진다는 이미지도 강한 선수입니다. 심슨 가족의 한 에피소드에는 엘디보라는 가상의 축구 선수가 등장하는데 이 인물은 경기 중 부상 때문에 들것에 실려 나가는데요. 그리고 불과 몇 달 뒤 실제 월드컵에서 네이마르가 부상을 당해 실려 나가는 장면이 전 세계에 중계됩니다. 더 놀라운 건 네이마르가 입고 있던 유니폼 디자인이 애니메이션 속 엘디보의 유니폼과 매우 흡사했다는 점입니다. 이런 요소들이 하나둘 쌓이면서 사람들은 심슨 가족을 그냥 만화가 아니라 미래를 예언하는 작품으로 보기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사회를 꿰뚫어본 심슨 제작진의 통찰일까요? 2012년에 방영된 심슨의 한 장면은 유럽 위기를 풍자하는 뉴스 화면으로 시작됩니다. 그 뉴스 자막에는 짧지만 강렬한 문장이 등장하죠. 유럽이 그리스를 이베이에 내놨다는 말이었습니다. 당시 그리스는 유로존 위기 속에서 국가 부채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었고 긴축 정책과 구제금융 논의가 이어지던 시기였습니다. 심슨은 이 상황을 상징적으로 표현해 경제난에 시달리는 나라를 인터넷 경매로 비유한 것이었죠. 몇 년 후 실제로 그리스는 IMF와 유럽연합의 지원을 받으며 혹독한 긴축 재정을 시행해야 했습니다. 시청자들은 이 장면을 떠올리며 심슨이 또 한 번 현실을 예견했다고 말했죠. 짧은 자막 한 줄이 이후 유럽 경제를 뒤흔든 실제 사건과 겹쳐지며 다시 주목받게 되었습니다. 이 에피소드는 호머 심슨이 과학자가 되겠다고 결심하면서 시작됩니다. 그는 거실 칠판에 복잡한 수식을 적어놓고 자신만의 발명을 구상하죠. 그 식은 단순한 장난처럼 보였지만 훗날 물리학자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1998년에 방영된 시즌 10 더 위저드 오브 그린테라스 편에서 호머가 적은 공식은 놀랍게도 힉스 보손의 질량과 매우 비슷한 값을 나타냈습니다. 힉스 보손은 우주 질량의 기원을 설명하는 입자로 실제로는 2012년 세른에서 발견이 공식 발표되었죠. 방송 속 장면이 14년 전에 입자 질량을 예측했다는 주장이 퍼지면서 심슨의 또 다른 미래 예언 사례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시간을 조금 되돌려보면 심슨에서 코인이 처음 등장한 건 1997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때 화면에 스쳐 지나간 크립토반이라는 건물이 있었죠. 간판 아래엔 암호를 위한 장소, 암호화폐 판매 같은 문구가 적혀 있었는데 크립토반을 직역하면 암호화폐 창고, 지금 생각하면 마치 초기 코인 채굴장을 떠올리게 하는 설정입니다. 비트코인이 실제로 등장하기 13년 전 심슨은 이미 암호화폐라는 단어를 화면에 집어넣었던 겁니다. 이 장면이 유명해지자 한때 팬덤에서 크립토반 코인이라는 패러디 코인까지 등장했고 출시되자마자 폭등했다는 일화가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궜습니다. 이어지는 또 다른 에피소드에서는 주식에 빠진 마지가 방송을 보는데 화면 한쪽에 뜬 문구가 바로 비트코인 가격 무한대. 지금이야 흔한 장면일 수 있지만 비트코인이 600만원 수준이던 2017년에 방영된 에피소드에서 나왔다는 점 때문에 심슨은 비트코인 ETF도 알고 있었다는 말까지 나왔죠. 그리고 유명한 에피소드죠. 박사가 직접 암호화폐를 만들어 마을 최고 부자가 되는 프링크 코인 편. 그가 만든 블록체인 공식 안에는 비트코인, 라이트코인, 도지코인의 이름처럼 보이는 요소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 에피소드의 방영일은 2020년 2월. 방영 직후 비트코인은 $10,000에서 $70,000까지, 라이트코인은 $40에서 $400로 1000% 가까이 상승. 도지코인은 에피소드가 끝난 지 2달 뒤 일론 머스크가 언급하며 폭등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부터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품습니다. 왜 심슨에만 등장하면 코인들이 실제로 터질까? 그 이유는 크게 3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선 심슨은 이미 예언의 상징으로 유명하죠. 트럼프 대통령 당선, 코로나19 확산, 우크라이나 러시아 긴장 등 처음엔 터무니없어 보였던 장면들이 시간이 지나 현실이 되면서 심슨에 나온 설정은 현실화된다는 인식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코인은 가치보다 인지도에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도지코인처럼 원래 농담에서 출발한 코인도 유명인사 한 명의 언급으로 폭등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심슨은 전 세계 어디에서나 보는 콘텐츠이니 화면에 코인이 등장하는 순간 곧바로 밈이 되고 일부 팬들의 소액 매수만으로도 급등하는 상황이 빈번히 발생했죠. 심슨이 워낙 많은 요소로 이루어진 작품이다 보니 코인이 한번 등장하면 팬들은 그것을 특별한 신호로 받아들이고 커뮤니티에서 해석이 과열되며 수요가 순식간에 폭발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배경을 알고 다시 에피소드들을 보면 그동안 지나쳤던 장면들이 전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다음으로 이어지는 장면은 더 흥미롭습니다. 심슨 속 세계관에 마블의 로키가 등장해 암호화폐를 사라는 의미심장한 대사를 던진 장면입니다. 그리고 화면을 자세히 보면 캐릭터들이 상징적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왼쪽의 거미 캐릭터는 트라이벌 마스크를 쓴 모습, 트라이벌 마스크 테마의 코인이 방영 2달 뒤 약 480% 폭등했고요. 중앙의 원숭이 캐릭터는 손오공을 연상시키는데요. 손오공 테마 코인은 무려 56만 상승하며 화제를 모았죠. 그 옆에는 긴 머리와 수염, 흰 옷의 예수 이미지가 있는데요. 예수 테마 밈코인 역시 출시 후 720% 상승했습니다. 이 모든 폭등이 에피소드 방영 후 몇 달 이내에 일어났다는 점 때문에 또 한 번 소름이 돋는데요. 그리고 마지막 캐릭터, 보라색 몸에 주황 줄무늬, 뾰족한 귀, 길게 늘어진 꼬리, 웃는 듯한 표정의 개 또는 늑대. 이 캐릭터가 누구인지 찾기 위해 분석을 시도했고 AI들에게 물어보니 모두 같은 답을 내놓았습니다. 그 정체는 알레브리에, 멕시코 문화에 등장하는 상상 속 동물입니다. 그래서 알레브리에 코인을 찾기 시작했고 해외 커뮤니티에서는 이미 이와 유사한 코인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코인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거래량이 거의 없었지만 최근 며칠 사이 200% 가까이 상승하며 팬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심슨 속 캐릭터 코인들이 대체로 방영 후 몇 달 안에 수백에서 수십만씩 폭등했던 패턴을 생각하면 이번에도 같은 흐름이 이어질 수 있을지 많은 커뮤니티에서 지켜보는 중입니다. 100만원 투자해서 10억을 번 손오공 코인 투자처럼 될지도 모르는 일이지만 제가 이 코인 이름을 알려드리면 1,000원, 5,000원 정도만 그냥 재미로 넣어두는 걸 추천드리고요. 이제 제가 며칠 만에 알아낸 코인명 알려드릴 건데 코인명 오픈한 영상을 이틀 전에 그대로 업로드했더니 유튜브에서 경고 메시지가 와서 하루 만에 삭제했고요. 지금부터 공유해드릴 건데 먼저 제 채널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구독 눌러주셨으면 댓글에 구독이라고 남겨주세요. 그 다음 제 번호 아시는 분들 있죠? 010-8480-8147 제 번호로 구독 완료 남겨주시면 제가 보는 대로 구독자분인지 보고 문자 남겨드리고 있습니다. 저도 몇 날 며칠을 찾아서 알아낸 정보인 만큼 구독 눌러주시는 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있고요. 다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누군가의 말만 믿고 무리한 투자를 하는 것은 위험하며 코인 시장은 어디까지나 변동성이 큰 영역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콘텐츠에서 또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